자, 이번 시간에는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 중에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전기장을 다루는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전기장은 벡터장이죠. 벡터장의 미적분 중에 어, 뭐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 중에서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편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이 출처입니다. 자,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 변수는 x 변수, 그리고 y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색깔은 이제 x 값, y 값에 대해 잠시 다시 가자면 이제 x 변수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색깔이 같은 색깔은 같은 x 값을 의미하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 조금 전에 y를 보여드릴 때는 y에 대해서도 또 이제 y 값을 색깔로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z가 있는데 z 값은 x와 y 입력 변수에 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색깔로 이제 z 값을 다른 z 값을 색깔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보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x 값의 어떤 특정 값을 딱 고르고 그걸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y 값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x 값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딱 이제 요 검은 선 부분만 나오는데 이때 y 값을 조금 변화시킬 때마다 y 값의 변화에 대해서 z 값도 조금씩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마다 y 값의 변화에 대한 z 값의 변화를 이렇게 이와 같은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값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기울기의 색깔이 변화하는데 빨간색은 감소하는 음의 기울기, 그리고 초록색은 0에 가까운 기울기,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x 값을 여전히 고정은 시켜놓지만 값을 바꿔봅시다. 다른 x 값으로 고정을 시켜봅시다. 똑같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점마다 그 y의 변화량에 대한 z의 변화량을 기울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은 음의 기울기, 그 다음에 초록색은 양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y 값의 변화에 대한 z 값의 변화를 우리 여기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y에 대한 함수 z의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의 모든 지점에서 지금 z에 대한 함수값 z에 대한 그 y에 대한 함수값 z의 편미분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붉은색은 음의 기울기를, 초록색은 양의 기울기를, 노란색은 0에 가까운 기울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편미분 값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y에 대한 이쪽이 y축인데 y축에 대한 그 변화량만, 그 기울기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y에 대한 편미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 그래프의 모든 지점에 대해서는 x에 대한 편미분 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z의 x에 대한 편미분 값. 그러니까 x 방향으로의 변화 기울기를 색깔로 지금 표현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y 값을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x 값을 바꿔가면서 z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그 기울기들을 다 색깔로 방금 표시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편미분의 개념을 눈으로 이제 시각적으로는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수식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입력 변수 x와 y에 대한 함수 f는 x제곱 곱하기 y 더하기 sin y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의 출력은 숫자 하나가 나오는 스칼라 값이 나오는 출력인 거죠. 자, 여기서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냥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단일 변수에 대한 미분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x라는 단일 변수에 대한 함수 fx는 x제곱 이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의 미분을 계산해 봅시다. df dx 자 아실 텐데 x가 2인 그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계산을 해본다고 칩시다. 자, 일단 x 입력에 대한 함수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x제곱은 이런 포물선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x는 1, 2, 여기가 2인데 이 2라는 지점에서 x방향으로 dx라는 아주 조그만 값만큼 움직인다고 할 때 이때 f 값이 얼만큼 움직였느냐, 그래서 dx에 대한 입력 x의 변화 dx에 대한 출력 f의 변화 df를 계산해서 그거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x 값이 구체적으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미분 계수는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입력은 이제 x라는 그 선이고요. 그 축이고요. 그 다음에 f는 이제 출력에 대한 축입니다. 그래서 입력 축에서 현재 위치에서 dx라는 조그만 값만큼 움직였을 때 출력 f는 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변수의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를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그 x방향 그 xy 입력 중에 x 입력에 x방향으로 약간 바뀌는 dx라는 값에 대해서 함수값 f가 조금 바뀌는 df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입력 변수의 공간이 x와 y라는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지는 2차원 공간이에요. 일단 x, y의 그 좌표 값을 1,2라는 어떤 구체적인 특정 점으로 정해 본다고 하죠. 자, 이 상황에서 1,2라는 이 상황에서 x방향으로만 dx만큼 값을 바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출력 이제 f에 해당하는 f 값들을 모두 포함을 하는 이 실수선 요 위에 어떤 1,2에서의 f값이 원래 있었을 때 이제 dx만큼 1,2에서 움직일 때 그 f값의 변화 df는 얼마가 될 것이냐, 충분히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dx에 대한 변화량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dy에 대한 변화량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y 방향으로 dy만큼 조금 변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dy라는 변화, 입력 변수 y의 변화로 인해서 출력값 f에서도 뭔가 그 f라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 df가 또 있을 겁니다. 좀 이따가 바로 곧 있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 그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렇게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다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표현할 때는 d 대신에 조금 더 꼬부라진 d, 그래서 이 꼬부라진 d 표현의 기호를 쓰게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 partial 부분적이라는 그 단어를 partial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round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는 x 방향의 편미분, 라운드 f, 라운드 y는 y 방향의 편미분인데요.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이제 단일 변수 함수 내용은 지워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함수 f의 x방향의 편미분을 계산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1,2라는 좌표값에서의 미분계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이때에서 일단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되는 거는 y값은 그냥 2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x는 1에서 이제 dx만큼 변화하지만 y는 그냥 2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y값에는 그냥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 곱하기 2 더하기 sin 2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러면 다변수 함수에서 y라는 두 번째 변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x라는 변수 하나만 남고 x는 물론 지금 1이라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하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고요. 변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변수에 대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은 미분하면 2x인데 거기에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x가 되고 그 다음에 sin 2는 x랑 상관없는 상수잖아요. 근데 걔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걔는 그냥 0이에요. 그래서 4x 더하기 0에다가 이제 그게 계산된 도함수인데 x 이퀄 1이라는 현재 그 좌표 값에 x 값을 대입하면 4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거를 이제 우리 y에 대한 편미분에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x가 그 고정된 값으로 상수처럼 취급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1이라는 값을 그냥 대입을 하고 y를 변수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이제 다변수 함수가 아니라 그냥 y에 대한 함수가 돼서 y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미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sin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cosine y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미분계수는 1,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y에다 2를 대입하면은 1 더하기 cosine 2가 되는 거죠. 코사인 2 라디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 더하기 코사인 2가 됩니다. 이게 1,2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나오는 건데 사실 굳이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할 필요 없이 그 전까지 나온 4x 1 더하기 코사인 y 그냥 그렇게 계산된 도함수 자체가 거기에다가 사실 그 어떤 값을 대입하든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우고 1,2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한다는 그 상황을 지우고 그냥 임의의 변수라고 치고 x, y를 대입한다고 해요.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과정을 하면 돼요. 다시 반복하면 됩니다. 역시나 y는 그냥 상수로 취급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상수 y 그 다음에 더하기 sin 상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y를 변수라고는 쓰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x에 대한 편미분에서는 y를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은 2x 곱하기 y 더하기 이제 sin y인데 y는 상수이기 때문에 sin y라는 상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 결과는 2x, y 이렇게 되는 거죠. y에 대한 편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x, y라는 점에서의 미분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지만 x를 상수처럼 취급하는 거죠. 방금 요 수식을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x를 상수로 보는 거니까 x제곱이 상수니까 상수 곱하기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그 상수만 나오는 거죠. 그 결과는 일단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수 y 그대로 상수가 아닌 y에 대해서 sin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예, 잠깐 실수가 있었죠? sin y가 아니라 cosine y죠. sin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cosine y 이렇게 돼서 x제곱 더하기 cosine y가 이 함수 f x, y에 대한 f, x, y의 y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할 때는 x에 대한 편미분이면 y를 상수처럼 취급하고 y에 대한 편미분이면 x를 상수처럼 취급한다.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어떤 특정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 나머지 변수들을 모두 상수로 두고 미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식으로 본 함수 f, x, y의 편미분을 우리 이번에는 그래프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x,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의 함수는 fx, y는 x제곱 더하기 y, 죄송합니다. x제곱 곱하기 y 더하기 sin y 이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의 x에 대한 편미분 라운드 f 라운드 x를 마이너스 1,1이라는 그 입력 좌표,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라는 그 좌표에 대한 요 지점에서 x의 값을 아주 작게 변화시켰을 때 f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자고 한다면 일단 마이너스 1,1이라는 그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일단 수식을 통해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x에 대한 편미분이기 때문에 y는 전부 상수로 취급을 하고 미분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x제곱은 2x로 미분이 되고 y는 상수니까 곱하기 y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sin y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x에 대해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2xy라는 이 계산 그 도함수에다가 편미분으로 계산된 도함수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 상황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이 그래프에서 y를 상수 취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중에서 한 단면 y가 1로 고정된 그 이 그래프의 단면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 면으로 표현되는 단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데 y가 딱 1인 그 상황에다가 이 회색 면을 두고 이 회색 면으로 이 전체 그래프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잘라버린 상황에서 이 그래프의 그 잘라진 단면을 빨간 곡선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y equal 1이라는 이 그래프 단면을 우리가 빨간 곡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빨간 곡선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빨간 곡선의 변화하는 방향은 x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서의 이 곡선의 그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운드 x라고 표현된 x 방향의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그 f가 얼마나 변화하느냐를 아주 이 라운드 x를 아주 작게 변화시켜가면서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로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계산된 거가 의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서 y에 대한 편미분으로 편미분 예시를 한번 또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자, 다 이제 지금 표시해 놨던 것들을 지우고요. 이번에는 이제 y에 대한 슬라이스를 단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단면을 잘라낸다고 봅시다. 그래서 회색 면이 지금 일정한 x값을 갖는 곡선을 잘라낸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그렇게
그 잘라진 곡선을 봅시다. 이 곡선은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y가 변화하면서 만드는 곡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y의 편미분 계수를 계산하면은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얘는 대략 뭔가 양수라는 게 느낌이 들죠?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번엔 x를 이제 상수로 두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y에 대한 f의 편미분을 계산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x가 상수니까 그리고 y가 변수니까 y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y를 그냥 y에 대해 미분하면 1이죠. 1 곱하기 상수 x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in y를 y에 대해 미분하면 코사인 y가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x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2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1은 그 1라디안인데 1라디안의 코사인은 뭔가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수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보고 있는 곡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편미분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한 변수 내지 뭐 나머지 변수들을 다 고정시켜 놓아서 어떤 한 변수에 대한 곡선만 이렇게 단면처럼 잘라놓고 나서 그 곡선에 대한 그 해당 변수의 변화에 대한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이렇게 2개 이상 훨씬 더 많은 변수가 되면 우리가 사실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없어요. 그걸 곡선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냥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을 이렇게 나머지 변수들을 고정을 시켜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나머지 변수들을 다 고정시키는 게 결국은 훨씬 더 이제 차원이 높은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그런 공간 속의 그래프라 치더라도 결국 이렇게 어떤 한 단면을 잘라내면서 곡선이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편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벡터장을 구성하는 그 벡터장인 그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 중에서 기울기, 영어로 gradient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의 출처입니다. 그래서 편미분에서 봤던 동영상의 뒷부분입니다. 그 편미분 그 그래프에서 봤던 건데 입력 변수 x, y에 대한 함수 z죠. 여기서 역시 지금 y 값을 고정해 놓고 그 x 값이 변화되면서 그때 그 각각의 순간에서의 저 동그란 점이 이동하면서 각 순간마다의 기울기를 지금 빨간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y값은 고정된 상태에서 x값을 변화시키면서 좌표를 계속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키는데 그때 기울기를 지금 그 방향과 색깔로 나타내고 있죠. 근데 그 밑에 빨간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그게 실제로 이제 기울기 값을 어떤 벡터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 x에 대해 z를 미분한 이 편미분 값은 지금 이 xy 좌표의 모든 지점마다 다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xy 평면의 모든 지점마다 함수값 z를 y에 대해 미분한 그 편미분 값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화살표를 벡터로 모아 놓으면은 새로운 화살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살표를 함수 z의 그레이디언트다 라고 부릅니다. 기울기, 함수 z의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이 화살표는 함수값 z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그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늘 그렇게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는
이 지점에서 Z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미소 변화량에 대한 입력 변수의 미소 변화에 대한 Z 값의 변화량 그 접선을 나타냅니다. 접선의 그 양, 변화량이요. 그래서 편미분을 기반으로 하는 그레이디언트라는 기울기라는 그런 어떤 그 미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는 거로는 좀 불충분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이 출처의 동영상을 이용해서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레이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관련된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를 연산하는 그것과 방금 그림으로 본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제 계산을 하면서 좀 보게 될 텐데요. 방금 봤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x와 y라는 두 개의 입력 변수에 대한 함수 f, x, y의 예로서 이제 x제곱 곱하기 sin y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 함수에 대한 우리 지금 편미분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x에 대한 f의 편미분을 계산하면은 y를 상수로 둔다고 했죠. 이 상황에선. 그러면 sin y가 상수가 되니까 이제 미분하면 그냥 상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x제곱을 미분하면 2x인데 지금 상수 sin y라는 게 곱해져야 되니까 그건 계속 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그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죠. 여기선 이번에 x제곱이 상수인 거죠. 그래서 x제곱은 그냥 앞에 그 곱해지는 개수, 그 상수 곱으로서 그냥 계속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n y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cosine y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편미분을 구했습니다. 그레이디언트는 뭐냐면은 그냥 이 두 개 각각의 편미분을 벡터로 합쳐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레이디언트라는,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표시하는 바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거꾸로 된 삼각형의 원래 정식 명칭은 나블라인데 보통 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델 f 이렇게 기호로 읽기도 합니다. 델 f는 ex sin y 그게 x방향 성분인 거죠. 벡터의 x방향 성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x제곱 코사인 y 이게 벡터의 y방향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 f의 그레이디언트는 출력이 벡터예요. 벡터. 이 함수 자체는 그러니까 f라는 함수 자체는 입력 변수 x, y에 대한 x제곱 곱하기 sin y라는 그 결과니까 여기서 결과값 그 함수값 f는 그냥 하나의 숫자 스칼라거든요. 근데 이 스칼라 함수를 함수의 기울기를 우리 구했더니 이제 방향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 그레이디언트 f의 그레이디언트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함수가 됐든 간에 지금 그 다변수 함수 f의 그레이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력 변수가 두 개만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사실 그레이디언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다 포함하니까 완전한 미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호를 해석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역삼각형 나블라 또는 델이라고 읽기도 하는 이 델 기호 자체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방향 편미분, y방향 편미분 등등등이 다 모여있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다변수 함수의 모든 입력 변수에 대한 편미분들을 모아놓은 벡터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미분들이 여러 개 모여있는데 사실 편미분이라는 건 연산이지 이게 무슨 어떤 값도 아닌데 이게 모여서 벡터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표기법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표기법을 약간 확장한다. 그래서
x방향 미분, y방향 미분이 벡터처럼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델 f라고 표현하면은 그 마치 델이라는 벡터를 f에다가 곱해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은 벡터랑 그 지금 f는 스칼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은 스칼라가 벡터의 각 성분에다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f가 그 상수로 곱해지는 게 각 벡터의 연산 그 벡터의 그 각 성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은 벡터 곱하기 상수로 기억이 되니까 아 그레디언트는 늘 벡터가 결과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기억을 그런 개념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면은 차원이 몇 차원이건 간에 뭐 2차원, 3차원 아니면 100차원이 되든 간에 모든 지금 우리가 따지는 입력 변수의 모든 기호에 대한 편미분을 쭉 모아놓은 벡터 델이 있고 그 델에다가 f를 곱하는데 f는 스칼라니까 쭉 편미분 그 기호들에다가 다 곱해지기 때문에 결국 f란 함수를 모든 입력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벡터로 모아놓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수식으로 봤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드는 함수는 이런 함수예요. 그 입력 변수 x, y에 대한 함수 f의 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 x, y는 지금 이 회색 평면 위에서의 모든 좌표값, 모든 점들이 되는 거고요. 그 모든 점들마다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값이 높이 z가 된 겁니다. 자, 이 함수의 그레디언트 f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x, y라는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인데 자, 위 f 함수에 대한 x 방향의 편미분과 y 방향의 편미분을 벡터로 이와 같이 벡터 형태로 묶어 놓은 것이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f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y를 상수로 두니까 상수로 x에 대해 미분한 건 날아가고 x제곱만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x가 되겠죠. x성분은. 그 다음에 y는 상수니까 미분해봤자 0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이번엔 x가 상수가 되니까 0이 되고요. y를 미분하면 2y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함수 fx, y의 그레디언트인 겁니다. 즉 x, y라는 지점에 대해 2x, 2y라는 벡터가 그 점에서의 지금 함수 f의 그레디언트 값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모양의 벡터들을 모든 지점마다 그려보면 이게 만드는 게 뭐냐면 벡터장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점마다 화살표를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은 이제 빨간색일수록 벡터의 세기가 큰 거고요. 파란색일수록 벡터의 세기가 작은 겁니다. 지금 방향들은 다 원점 바깥으로 흘러나가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x, y라는 점에서 의 벡터가 지금 파란 화살표일 때 그레디언트 벡터 2x, 2y는 지금 이 파란 화살표의 2배가 되는 이 흰 화살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벡터장을 그릴 때 화살표들을 다 이렇게 길게 그리면은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짧게 그려놓고 색깔로 표현을 해둔 건데요. 지금 여기 방금 코너의 빨간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점이랑 이은 벡터를 2배 크기로 늘려놓은 벡터가 거기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이 화살표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면 위를 걸어가는 어떤 뭐 등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빨간 점에서 이 산을 최대로 빨리, 가장 빨리 올라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방향을 이런 빨간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빨간 화살표 방향이 바로 XY 평면에서는 지금 요 방향인 셈입니다. 여기 위에 이 면 위에서 그린 화살표는 그 높이 변화까지 표현된 화살표였는데, 사실 그레이디언트는 그 높이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XY 평면 방향에서의 그 방향, XY 평면에서의 방향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이 변화가 얼마큼 변화할지 그러니까 벡터의 길이 자체가 함수값 z가 얼마나 많이 변하게 되는지를 의미하게 돼요. 자, 여기 지금 steepest ascent라는 거는 가장 가파른 증가, 그리고 direction은 방향이죠. 가장 가파르게 함수값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피크점, 그러니까 봉우리의 그 산봉우리, 그 산 정상이 두 개가 있는 셈이에요. 두 개의 산 정상이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그레이디언트 값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화살표들이 이렇게 두 개 점으로 다른 두 개의 정상점으로 이렇게 몰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정상에 도달하려면 이 방향으로 간다. 이 점에서는 가장 높은 정상으로 도달하려면 저 방향으로 가면 된다. 이런 걸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벡터의 방향이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그 크기는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얼마만큼 함수값이 올라갈 것이냐. 지금 빨간 화살표들은 굉장히 큰 증가 폭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격히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급격히 높이가 더 높아, 정상에 더 높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한 게, 왜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이 두 평미분을 벡터로 모아놓은 게 왜 꼭 최대로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그런 벡터가 되는 거냐, 이게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려면 좀 더 복잡한 수학이 들어가요. 뭐 어떤 수학이 들어가냐면은 그 방향에 대한 미분, 특정 방향에 대한 미분이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자,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만 이어지는 슬라이드 내용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냥 그레디언트가 무엇인지만 알고 싶은 분들, 왜에 대해서는 그닥 궁금하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자, 두 가지 개념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까지 공부한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개념, directional derivative. derivative는 영어로 미분이란 뜻이고요. directional은 방향적인 이라는 뜻인데, 방향적 미분이라는 개념이에요. directional derivative. 자, 그레디언트는 우리 방금 봤고 유용하고 계산하기 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고 되게 간단하게 외우고 뭐 많이 써요.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반면에 이제 방향적 미분, 다변수 함수에서의 방향 미분이라는 이 개념은 좀 이런 지금 흐린 그림으로 선생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중요도를 덜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방향적 미분이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쓸모있고 또 재미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의 아주 이론적인 그 배경을 잘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원 공간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차원 평면을 그려놓고는 이제 1변수 함수 예시로부터 출발을 하죠.
자, x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 fx를 y축으로 이제 표현한 그래프에서 특정 값 x0에서의 미분값은 이제 이 함수 fx의 기울기죠. 슬로프는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를 우리가 f'x라고 하는데 이제 x 중에서 특정 x니까 x0라는 그래서 f'x0라고 하고 그걸 계산을 하고 그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는 3차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입력 변수가 x, y인 거고 x와 y란 두 개의 입력 변수가 생긴 거고 함수 값을 우리가 높이 z로 나타냈어요. 자, 여기서도 또 이제 어떤 특정한 점 하나를 잡아서 x0, y0라고 합시다. 이 x0, y0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z를 이렇게 그 높이까지 포함해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뭐 x와 y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식에 x0와 y0를 대입하면 계산되는 그 값이 z값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단일점 x0, y0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xy 평면 위의 점들 x, y에 대해서 다 계산하면 z에 대해 높이를 다 이렇게 쭉 촘촘하게 갖는 어떤 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3차원 공간 속에서의 2차원 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공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꼭 공면이 아니라 평면일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우둘두둘한 그런 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방금 봤던 그레디언트는 특히 그리고 x0, y0라는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f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그 도함수에다가 x0, y0를 대입한 게 그 그레디언트 x방향 성분이 되고 f라는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그 도함수에다가 x0, y0를 대입한 게 y 성분이 되죠. 그레디언트에. 그래서 2차원 벡터가 나온다고 해요. 그레디언트라는 게.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z방향 성분이 없어요. z는 왜냐하면 함수 값이기 때문이고 그레디언트는 입력 변수 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입력 변수는 x, y죠. 그래서 이런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의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z-값, 함수값이 가장 그 주어진 위치 x0, y0라는 점에서 z값 함수를 가장 급격하게 증대를 시키는 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편미분 잠깐 다시 개념을 복습을 시켜드리면 y값을 상수로 고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x값만 변화를 시킨다. y값을 y0라고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은 x를 쭉 변화시키는 선은 이 빨간 선이 될 거예요. 이 선은 y equal y0라고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선 위에서의 모든 x, y0라는 모든 좌표들에 대해서 함수값 z를 다 계산하면은 그래서 이 선이 쭉 위로 올라와서 이 3차원 면을 딱 이렇게 잘라내서 하나의 면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빨간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상에서의 x값의 변화에 대한 그 곡선의 변화가 편미분이 되는 거죠. y equal y0라는 지점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이 되는 건데 이 편미분은 이 곡선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x0, y0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이 편미분에다가 x0, y0 그 값들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이번에는 y에 대한 편미분을 계산하면 x가 상수로 고정이 되고 x가 x0라는 상수로 고정된 상황에서 이 파란 선이 쫙 올라와서 위로 이 3차원 공간 속에서의 이 곡면을 만나는 그 곡선을 잘라내고
그 곡선에서 그 곡선 위의 점 x0, y0, 그 z 값이 그 나오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이 f 함수의 y에 대한 편미분에다가 x0, y0를 대입한 그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왜 꼭 우리는 x에 평행한, x축에 평행한 내지 y축에 평행한 그런 방향으로만 미분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임의의 대각선 방향으로 그 선을 따라서 우리가 미분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그 대각선을 그려놓고 이 대각선이 위로 싹 그 면을 자르는 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상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그 방향적 미분, 그 directional derivative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방향적 미분 값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xy 평면에서의 이 대각선 직선의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직선을 우리 L이라는 기호로 표현하도록 합시다. 이 L이라는 직선은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뭔가 이것과 관련된 미분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L 직선 방향으로 가는 방향 벡터를 U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합시다. 이 U 방향 벡터의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을 각각 A, B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A, B라는 방향 벡터 U 벡터를 갖는 직선 L이 있는데 이 직선은 x0, y0라는 점을 통과하게 만들어 놨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L이라는 직선을 이런 수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t라는 값은 우리가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임의의 실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식을 표현을 해놓으면 t가 만약에 0일 경우에는 분명히 x0, y0라는 그 점을 지나죠. 그게 아니라 이제 t가 0보다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a, b 방향으로 쭉 그 x0, y0라는 점으로부터 멀어질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t에다가 0보다 작은 숫자를 쭉 넣으면 또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L이라는 직선이 이런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L 직선을 표현한 수식 중에 잠깐만요. 제가 설명이 약간 선생님 그 쓰신 것보다 늦었는데. 자, 그래서 x0 더하기 at, y0 더하기 bt라는 이 벡터 자체가 t라는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좌표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위치 벡터라고 하는 그 좌표들이 쫙 나오는데 t의 값을 이렇게 실수축 위에 모든 값으로 변화시켜 나가면 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L이라는 직선에 이 x0 더하기 at라는 부분을 x라는 그러니까 xy 축들이 있을 때 x축 성분이 x가 되는 거고 y축 성분이 y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L이라는 직선 위의 모든 좌표들을 우리가 임의의 x, y라고 기호로 나타낼 때 그 x 점을 가지고 임의의 x 변수를 가지고 t 값을 역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t에 대한 식으로 이항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t equal x-x0 나누기 a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t를 지금 이 y 성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이제 t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쭉 다 정리를 하면 분명히 이런 꼴이 될 겁니다. y equal mx 더하기 c, 즉 x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나오는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이라고 지금 이 L이라는 직선을 이런 그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 것도 이 직선의 수식이 된다는 걸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방향적 미분, 이 directional derivative를 계산해야 되는데 방향 미분을요. 근데 이 방향 미분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x0, y0라는 특정 지점에서
그 그러니까 미세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그때의 함수값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세하게 변화시켜 가는 x 성분은 x0 더하기 at, y 성분은 y0 더하기 bt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세한 변화는 t를 조정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디에 대입하는 거예요? 함수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f에다가 대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f x0 더하기 at, y0 더하기 bt라는 이거를 무한히 작은 t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t가 0일 때는 x0, y0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 t가 0인 상황에서 t가 0인 값에 대한 df dt를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얘가 방향 미분입니다. 얘가 함수 f에 대한 x0, y0라는 지점에서의 directional derivative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f라는 함수는 지금 분명히 x, y라는 두 개의 입력 변수에 종속이 되는 그런 함수인데, 변수 하나, 이 t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 t라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미분할 때는 체인 룰,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필요해요. 편미분에서의 연쇄 법칙이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이걸 쓰면은 t라는 매개 변수에 대한 다변수 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연쇄 법칙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df dt는 어떻게 되냐면 f의 입력 변수 x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x가 t에 대해서 좌우되는 dx dt. 그래서 이쪽 경로, 왼쪽 경로에 대한 그 미분항 하나 더하기 그 f의 y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y의 t에 대한 미분. 그 두 개를 더한 게 됩니다. 근데 방금 지금 보신 dx dt는, 자, 여기서 잠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기 dx dt는 이제 여기 x equal x0 더하기 at라는 이 함수, t에 대한 함수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항이 붙어있는 a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dy dt는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b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dx dt는 a, 그 다음에 dy dt는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은요, 편미분 항들이 지금 나와 있죠? x에 대한 편미분이 편미분 성분에다가 a가 곱해져 있고, y에 대한 편미분에다가 b가 곱해져 있고, 이걸 다시 보면은 이런 두 벡터의 내적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 이 부분이 그레이디언트잖아요. 이건 그레이디언트 f에다가 그 다음에 뭘 곱한가요? a, b가 뭐였어요? 아까 방향 벡터 u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이게 이제 방향 벡터예요. directional derivative라는 건 결국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향적 미분을 구하고자 하는 방향 벡터 u를 내적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왜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가장 그 x0, y0라는 지점에서 f라는 함수가 급격하게 증대하는 방향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지금 그레이디언트 f가 있는데 요거랑 내적을 한 이 u 벡터랑 내적을 한 게 방향 미분이 되는 거죠. 근데 u의 방향이 그레이디언트의 방향과 다르면 다를수록 요거 두 개 내적할 때 어떻게 돼요? 각각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제타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다를수록 결과로 나오는 방향 미분 성분의 값은 그레이디언트 애당초 얘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방향은 얘가 아무리 곱해져 봤자 얘가 아무리 곱해져 봤자 크기 자체가 그레이디언트의 크기 값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가장 그냥 이 방향 미분 성분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향 벡터 방향이 그레이디언트의 방향과 같은 겁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레이디언트 자체가 가장 그 변화량이 큰 방향을 이미 가리키고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가 그 가장 함수값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 미분이 되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는 가장 급격한 증대 방향과 함께 그 지점에서의 얼마만큼 증대되는지를 크기로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